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십니까. 여기 새로 생긴 교회 맞나요? 되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면서도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저를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와, 그래서 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강의한 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와, 더 부담스럽네요. 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함께 하게 해주신 우리 연보현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네 잘생기고 예쁘신 분들만 있으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외모지상주의 아닙니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빌드업 코리아 세 번째 것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바로 땅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이유, 여기서 땅의 정의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땅? 넌센스입니다. 땅! 네, 시작하겠습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스태프들이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 아재 개그에 웃어주시고요. 오늘은요, 여기 보시면 시간이 벌써 2시간이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렇게 특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졸리시지 않게 제가 이 많은 주제를 최대한 재밌고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목차를 보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출애굽부터 초기 미국 역사까지 지루하겠죠? 아니요. 제가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이 부여한 정부의 역할, 그런데 이 의미가 대한민국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하고,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전에 제가 오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을 살짝 들으면서 왔습니다. 이제 인간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 신과 그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미국 사회에 특히나 정치라는 영역을 통해서, 경제라는 영역을 통해서 어떻게 지난 4-5년 동안 미국 땅을 어떻게 보면은 타락하게 만들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정말 적나라한 예를 통해서 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이 대한민국과 또 미국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땅을 향한 땅에 대한 크리스천인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드업 코리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주제 구절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할 강의 내용이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내용과 겹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출애굽기 1장 8절 그리고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를 위해서 한 일들이 있었고 너무나도 좋은 일들을 하고 그 나라를 구해주었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나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다스릴 감독을 세우고 이렇게 종으로 삼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볼게요. 같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 2장 7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목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한 3,000명 계신 것 같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당시 사람들도 마침내 다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더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종의 멍에에 매이는 일들, 이 죄의 멍에에 매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억을 통해서 지혜와 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아이디어와 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라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자유가 멸종되기까지는 한 세대도 걸리지 않는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 두 가지의 성경 구절에서 동일하게 시사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매번 매 순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정말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걸려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가듯 우리가 우리의 역사도 제대로 기억하며 하나님이 미국과 한국 땅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사진 어느 나라 아이일까요? 미국 맞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나요? 네, 여러분 제가 통계 조사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2024년에 휴먼 프리덤 인덱스라는 통계 조사 결과를 봤더니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비슷한 자유민주주의성을 띠는 국가들이 전 세계 한 200 몇 개 국가에서 몇 퍼센트나 될까라는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몇 퍼센트 같으십니까? 아마 눈이 좋으신 분들은 몽골 사람 눈을 가지신 분들은 보이실 텐데요. 네. 14.1%입니다.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진리와 복음으로부터 나온 자유라면,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는 국가가 이 세상에 하나라도 있다면 이것이 퍼져나가서 더 많은 국가들이 이 자유를 누리고 있어야만 하는데 14.1%만 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도전이 되시나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아니면 14.1%면 적당하다, 나머지는 다 그냥 노예처럼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네, 없으시죠? 자, 반대로 자유가 없는 국가에서 사는 나라는 43%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정말 복음으로 인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14.1%밖에 되지 않는다. 더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여러분들께 퀴즈 내듯이 내보고 싶은데 저의 강의를 들으셨다면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 근처에 백화점이 뭐가 있나요? 롯데백화점인가요? 스타필드인가요?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을 걸고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아이게 블라자. 신세계는 여러 군데를 쓸 수 있으니까. 네, 초등학생 강의하러 가면 치킨 걸면 와 이러거든요. 근데 고등학생, 대학생 가면 치킨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렇게 부모님 세대분도 계시니까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을 걸고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태초부터 지금 2025년 오늘이 8월 17일이죠. 7일까지 정말 수십억, 수백억의 인구가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 인구 중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똑같은 형태의 자유를 누린 사람의 퍼센티지는 점 단위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2025년 8월 17일까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있는 것과 비슷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체제 가운데 자유를 누린 사람들의 퍼센티지는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방금 14.1 땡. 아니 설마 제가 10만 원을 걸고 그렇게 쉽게 드리겠습니까? 더 적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맞추시는 분들께 드릴게요. 한 5명만 발런티어를 해주십시오. 5명. 네, 거기 학생 10% 땡. 7.8 1 3.2 누굽니까? 3.2 손 들어주세요. 네, 3.2 3.8입니다. 네, 10만 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제가 따로 보내드립니다. 제가 참고로 MBTI가 극P라서요. 즉흥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목사님 통해서 또는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11조 하시고요. 농담입니다. 네, 3.8%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 세계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진정한 자유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자유에 가장 가깝게 살았던 사람이 3.8%인데 미국 역사가 시작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를 뜻합니다. 그럼 미국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5만 원 신세계 상품권 드립니다. 미국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자유미합중국의 역사의 시작은 1776년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7월 4일 두 분 다 5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두 분은 나중에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의 역사의 시작인 1776년 7월 4일에 이 모든 자유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미국의 국부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독립전쟁을 끝나고 이제 조지 워싱턴 장군이 승리를 해서 영국으로부터 모든 식민지배 끝에 자유를 쟁취한 딱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3.8%였다라는 뜻입니다. 자세한 역사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말씀에 보니까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만몬에 대한 말씀, 또 인본주의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있는 소셜리즘은 사회주의입니다. 경제 용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돼 있는 캐피털리즘은 자본주의입니다. 흔히 요즘에 미디어나 또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시는 전문가들의 무슨 논평 이런 걸 보면 자본주의가 완전히 악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본주의는 과연 악한 것일까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본주의에는 타락한 인간의 냄새가 난다. 그리고 사회주의에는 마귀의 냄새가 난다. 여러분들은 타락한 인간과 사시겠습니까? 마귀와 사시겠습니까?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본주의 자체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성경적인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타락한 우리와 같은 전적인 어떤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 모든 사회와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부패해지고 또 타락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떠올려 주시고 연상케 해주셨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그 지점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라는 개념은요, 이 세상에는 신이 없다. 즉,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함으로써 이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이 사회가 완전한 것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바로 사회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스템을 놓고 지금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으로 들어간 그런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2024년, 5년 이후로 미국은 조금 이 전과는 다른 결정을 해서 크리스천들이 많이 부흥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서 지금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대통령을 당선시키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미국도 4년이라는 우리가 보기에 코로나를 기점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또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는 워낙 많은 분들이 잘 알려주시니까 저는 오늘 미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의 역사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국이 특별히 지난 4년 동안 어떤 과정들을 실제적으로 거쳤는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고 정말 용기 있고 담대하게 진리를 수호하는 자가 되려면 도대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궁금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역사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미국의 역사를 크게 4개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자유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일으켰던 미국의 역사를 딱 4가지만 알려드리고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고 이제 요즘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미국이 처음에 시작했던 배경이 뭐였나요? 영국과 유럽에 있던 청교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과 영국은 왕정정치 시대였어요. 그 왕정정치 시대 때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건 어떤 뜻인가요? 왕이 정말 인간의 왕이 돼서 이 백성이 이 왕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백성이 이 왕을 섬기는 것을 배신한다거나 다른 것들을 섬기거나 이러면 이 왕은 어떻게 되나요? 이 백성을 저지하고 또 어떻게 보면 탄압하고 억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인들에게는 영적인 그들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었죠.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이 사람들이 내가 사는 땅 가운데서 모든 결정을 하면서 나아가니까 그 당시 영국에 있던 왕이 질투와 시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구약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동일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람으로 나뉘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거나 그게 아닌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른 것이 왕이 되고 우상이 되고 신이 됩니다. 맘몬이 될 수도 있고요. 몰렉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영국 땅에서 새로운 대륙으로 넘어가서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자. 그리고 나서 갔던 곳이 바로 미국 대륙이었습니다. 그 미국 대륙에 1600년대에 이 청교도인들이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살아가려면 정말 정부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땅은 일단 새로운 땅을 우리가 발견을 했으니 일단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겠다. 어차피 왕은 배 타고 몇백일 몇십일 건너 떨어져 있으니 상관없다. 우리가 저들의 어떤 식민 지배 속에서 갇혀진 구조 안에서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살아보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가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전히 새 땅으로 넘어왔지만 영국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개척민들이 살면서 수확한 재배한 식물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먹을 것들을 세금으로 바쳤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한다거나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새로운 미국 땅으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인간의 왕에 의해서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진 그 인간 왕에 의해서 점점 내 삶이 더 억압받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개척민들이 어떤 결심을 할까요? 어떤 결심을 하죠? 이제 이 억압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편지를 쓰자. 누구한테 편지를 쓰나요? 그 당시 영국의 왕에게 편지를 쓰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요. 되게 흑백이라서 죄송합니다. 이 당시 퀄리티가 어쩔 수 없습니다. 농담이고 이거 사파이고요. 그 당시에 영국의 왕은 조씨였습니다. 조씨 계신가요? 조씨? 여기 성이 조이신 분. 네, 좋습니다. 여기 오늘 선배님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당시 영국 왕은 킹 조지였습니다. 네, 조지 왕에게 미국에 온 그 개척민들이 편지를 쓰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심을 했던 국부들이 있었어요. 이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하는데 한 50명 정도 됐습니다. 그 50명 중에 대표적인 한 3, 4명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또 조씨예요. 누굴까요? 조지 워싱턴입니다. 아유, 조지가 많네요. 네. 그리고 제2대 미국 대통령을 맡았던 존 애담스라는 또 조씨예요. 존 애담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이제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이 있고 글을 썼던 사람이 있는데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의 성은 토시였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 안에서 이 개척민들과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완전한 자유를 이루자.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영국 왕에게 편지를 쓴 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독립선언문입니다. 근데 이 편지글이 그대로 독립선언문이 되었고 이 독립선언문에서 따온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그대로 미국의 헌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헌법을 보고 이 독립선언문을 보고 영어를 공부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의 법에 도입을 했죠.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 교묘하냐면 미국에서도 역사의 왜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문서를 만들고 또 그 개척민들을 독립군들을 이끌어서 독립을 이끌어냈던
그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인본주의적 세력들이 그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존 애덤스 이런 국부들의 동상을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성조기에 이상한 색깔을 걸어서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무지개, 육지개를 달아서 성조기랑 섞어 넣는다든지, 이제 이런 역사적인 왜곡에 의한 국가의 어떤 역사를 폄훼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부터 왜곡을 해야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사도 왜곡이 되는 거고요. 모든 자유 국가들의 역사가 왜곡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망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단은 그 역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립선언문, 과연 그분들이 편지로 어떤 거를 썼는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지의 첫 문장이 인류의 역사에서, 이거 처음 보시는 분 손? 오, 꽤 있으시네요. 이분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면요, when in the course of human events, 코스 요리할 때 그 코스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태초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민족과 다른 민족은 미국과, 새로 생길 미국과 영국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식민지 사회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조지 왕이 부여한 법이 아니라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이 부여한 독립을 따라서 우리가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고 킹 조지에게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첫 문장에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스토리 이후로 역사상, 근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말이 바로 이거 다음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킹이었던 사람이 바로 킹 조지였을 것입니다. 영국의 왕이 권력이 가장 막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식민지에 사는 개척민 졸개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동의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는 거니까 이걸로 푸시할 거야.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all men are created equal 이라는 뜻이에요. 6단어입니다. all men are created equal. 5단어인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요즘에 우리가 자주 듣는 뭐 남녀 간의 평등, 인종 간의 평등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왕인 당신이나 백성인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서 창조주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양도할 수 없는 몇 가지 권리를 부여했다. 그 권리가 뭐냐면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말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의 권리를 위해서 정부가 조직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 식민국가가 있고 아니면 어떤 독재자가 국민들을 다스리는 그런 거 말고 정부, 정말 인류가 정부를 왜 만들었는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의 자유를 정부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이 국민의 동의로부터 나오고 있고,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여기 파격적인 말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개혁하고 폐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정부로 국민들이 다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권위로 어떻게 하라고요?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극단적으로 쓸 만큼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법보다 더 높이 두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미국의 독립선언문의 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세계 최고의 심판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졸개들이고 힘도 없고 영국 왕의 저 큰 군대 세력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이 독립선언문을 끝내는 장면이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신성한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으면서 이 선언을 지지할 것을 맹세하는 바입니다 라고 미국의 국부들이 선언을 합니다. 즉
이 문서가 공표가 되고, 방금 박수 감사합니다. 네. 아니, 누가 치셔가지고요. 네. 근데 이 문서가 단순히 미국이라는 땅을 만든 문서였다면 아마 박수거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헌법,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썼던 이 독립 정신에 보면 이 자유라고는 알지도 못하는 대한동포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글이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요, 한국은 이제 이승만 1대 대통령과 또 여러 이제 건국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의 왜곡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렸던 순간이 없더라고요. 이 시기에 딱 이승만 대통령이 이 자유라는 개념을 미국에서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 땅에 심고 이식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식민시대에 살았고 조선시대에 계속해서 어떤 인간의 캐릭터의 지배를 받는 구조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들에게 갑자기 와서 야, 이런 자유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사람들은 그게 잘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겨우겨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이제 광야 가운데로 이끌어내셔서 막 자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자유했지만 먹을 게 바로 앞에 주어지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체험받으면서 그래도 나름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잘 살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에 보니까 그깟 오이가 뭐길래 그거 하나 먹고 싶다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 당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미국이라는 땅을 왜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우리가 왜 미국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졸리신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보고. I am William Wallace, and I see a whole army of my countrymen here in defiance of tyranny. You've come to fight as free men, and free men you are. What will you do without freedom? Will you fight? Fight against that? No! We will run, and we will live. Aye. Fight and you may die. Run and you'll live. At least a while. And dying in your beds many years from now, would you be willing to trade all the days from this day to that for one chance, just one chance, to come back here and tell our enemies that they may take our lives, but they'll never take our freedom!
사실 이거는 스코틀랜드의 역사를 담은 이제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아마 방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진리의 영을 받아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 목숨을 걸고 개척하고자 했던 국부들의 모습이 아마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제 영상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정말 빨리 끝났죠? 우리 역사 수업.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금의 미국 2020년대에 와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위기를 맞게 되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위기 가운데서 발생되었던 결과물들이 미국 땅과 미국을 넘어서 유럽, 대한민국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비교적 빨리 미국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지금 새로운 미국을 다시 한번 이뤄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미국의 정부,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여기지 않고 인간인 내가 왕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무리가 이끌었던 미국의 정부가 사실은 지난 4년간의 정부였습니다. 그때 어떤 도전들이 미국 정치 가운데 있었는가를 보니까 사람의 정체성과 존엄성에 일단은 혼란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졌었고요. 그리고 가정의 질서와 국가의 질서에 혼란을 주는 정책들을 사단이 펼쳤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국가와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런 적나라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런 비슷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이 어떻게 이런 시간들을 보냈고 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것들을 보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싸움의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보면요, 인간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젠더 교육 정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거라서 제가 바로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성년자는 잠깐 눈을 감아주시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이제 굉장히 인본주의 세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지역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를 보면 동성과 동성의 미성년자가 어떤 성관계를 나누며 또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더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유학 보내는 걸 좋아하잖아요. 주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오렌지 카운티 많이 들어보셨죠? 버지니아는 페어팩스 뭐 이런 데 많이 들어보셨죠? 스카이캐슬에도 페어팩스 나와가지고 막 엄청 이제 교육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한국 부모님들이 보내기 좋아하는 모든 지역 100%가 다 사단이 이렇게 이제 진리를 파괴하고자 이렇게 뭐라 그랬죠? 프로모트하고 있는 그런 교육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주들 위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나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 교육부의 이제 그 교육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성인샵 오너 이런 사람들을 교육부 장관을 하게 하고 교육감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많은 어떤 성적인 문란한 것들을 어린 나이부터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 이게 2018년 자료이지만 지금은 더 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이제 특히나 대학교의 전공별로 봤을 때 교수님들의 정치 성향 비율을 나타낸 통계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데모크라시라고 하면은 민주당을 얘기하는 거고요. 미국의 민주당은 공화당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화당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민주당 모든 정치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공화당은 크리스천 가치를 지지합니다. 그런 정책들을 대부분 펼치고 민주당은 인본주의적이고 어떤 죄악된 것들을 법제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당으로 미국에서는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기 좋아하는 하버드, 아이비리그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모든 대학교의 교수님들의 정치 성향 비중이 저렇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어떤 사상들을 교육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저기서 배운 학생들이 나중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성경적 가치와 정체성이 탑재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athematics for Social Justice라고 사회 정의, 뭔가 되게 좋게 들리는데 원래 사단은 좋은 것들을 꾸며서 굉장히 선해 보이게 만드나 그 의도와 그 중심은 굉장히 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수학 문제를 낼 때 객관식 문제의 그 약간 문제가 긴 거 있잖아요. 그 긴 문제에 예를 들어서 뭐 인종 문제나 젠더 문제를 가지고 트랜스젠더 A가 트랜스젠더 B에게 사과를 10개를 나눠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학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수학 문제를 풀면서 아, 트랜스젠더가 보편적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학, 과학, 국어, 뭐 영어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짓밟는 문제들이 출시가 되도록 하는 정책들이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아도 지역 단위에서의 선거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사실은 그 지역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닙니다. 가정의 질서에까지 도전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0계명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10계명 다 외우고 계신 분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10계명을 다 외우고 계신 분. 오, 네. 아쉽게도 쿠폰은 떠나갔습니다. 너무 초반에 많이 썼어요. 할렐루야. 네. 10계명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미국의 도덕법이 만들어졌고요. 그 도덕법을 기반으로 미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10계명에 보면 아주 간단한 것들이 나오죠. 살인, 도둑질하지 마, 뭐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괜히 있는 구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의 질서를 파괴한다. 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책들을 아주 대놓고 미국 사회에서 지난 2021년부터 4년까지 펼쳤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코로나 때 이제 마스크를 쓰라고 강요를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오래 갔지만 미국도 일정 부분 좀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원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막 착해 보이고 잘 웃어주는데 내 자유가 딱 뭔가 박탈당한다고 느꼈을 때 완전히 돌변해요. 그래서 이때 코로나 때 코로나가 전염이 심한 병이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마세요. 마스크 무조건 쓰세요. 백신 무조건 맞으세요. 라고 정부에서 말을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얘기를 듣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순응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가장 화가 났던 국민들이 있었는데 바로 학부모님들이었습니다. 내 자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거나 아니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 코로나가 걸리면 사실은 뭐 전염률이나 아니면 발병했을 때 이제 지속되는 것이 비교적 짧다라고 그때 결과가 나오고 그랬었죠,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효과도 제대로 모르는 백신을 맞춰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생명과 자유에 관련된 부분이니 우리 학부모들이 알아서 결정하겠다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 학부모들은 대부분 석사 과정도 밟지 않지 않았습니까? 박사 과정을 밟은 우리 교사들이 당신 학부모들보다 더 잘 아니까 당신 아이들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면서 학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교사들의 권위를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최대한 백신이 주입되고 마스크가 씌워질 수 있도록 이제 미국 사회에서 그런 정책들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서 어떤 일까지 있냐면 마스크랑 백신으로 학부모들을 무시하더니 그 다음 단계는 뭐였냐면 자녀의 젠더 정책성입니다. 이게 순서대로 쫙 일어났어요. 코로나, 마스크, 백신, 거리두기, 그리고 젠더 정책. 젠더 정책이 갑자기 코로나 직후에 나오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내 자녀가 5살, 6살, 막 8살 이런데 주변에서 막 무지개 플래그 달고 다니고 쿨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성별의 개념이 없을 나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아들이 어린 아들인데 인형을 가지고 놀거나 저는 어린 소녀였을 때 어린 나이였을 때 로봇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막 그 당시에 나도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털털해요. 제가 약간 테토스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애견을 추구하는 테토입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렇게 판단력이 흐린 나이의 아이들을
겨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이가 그렇게 성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체성에 어떤 혼란이 있을 때 아이가 원하는 성별이 되게 해줘라. 여기까지도 양보를 못 하겠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만약에 이거를 부모님의 입장에서 동의해주지 않는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학부모를 처벌한다. 그 법안이 나왔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미국 사회에서 정말 전역에서 대학생 100명 중에 3명이 공식 트랜스젠더로 발표를 하고 미국에서 실제로는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학교나 병원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미국의 학부모 대다수들은 석사 과정도 밟지 않았어. 석사 박사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석사 박사를 밟지 않았어. 근데 우리 교사들과 의사들은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호르몬제를 주입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공짜로 학교에서 호르몬제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 정책이 너무나도 그런 트랜스젠더와 소수자들에게 성소수자들에게 위안이 되고 또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다면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 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선 절대 용납할 수 없지만 근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렇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선생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수술을 하고 호르몬제를 먹었던 트랜스젠더들과 또 그런 동성애자들이 결국에 선택하는 것은 뭐다? 자살이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수많은 다음 세대 청년들이 이 4년 동안 자살을 선택합니다. 공허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끝과 바닥을 봐야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학부모님들이 그제서야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렇게 각 지역마다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그런 인본주의적 교육 속에서 꺼내올 수 있을지를 연구합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이 부분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원 땅에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우리 연보현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원에도 필요하고 이젠 이것이 막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각각 도시들에 사실은 이런 무브먼트들이 많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나는 이미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애 낳고 이미 경력도 단절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뭐 60대 70대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님 세대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그 영역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셔서 모이십시오. 모이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담대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제 인간의 존엄성에 도전하는 정책들이 미국 사회에서 지난 4년 동안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이 존엄성이라는 게 뭔가요? 인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 생명은 태어난 순간이 아니라 엄마의 자궁 그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일 때부터 우리는 숨을 쉬고 그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하신 그 생명. 그런데 그 존엄성에 도전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마약.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마약. 그리고 수많은 범죄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마약과 범죄 정책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가속화가 되느냐를 봤더니 아까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소중히 여기지 못했을 때 결과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조금 이따 돌아가도록 하고 아마 여기서 많이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이 부분 아시겠지만 다시 복습을 하자면 2020년 여름 5월 달에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서 굉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백인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다가 범인이 사망했습니다. 퀴즈 드립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다가 범인이 죽었어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왜 범인의 잘못이죠? 왠지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거죠. 아유, 역시 똑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똑똑하시네요. 맞아요. 범인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만약에 저 경찰이 아무 이유 없이 저 용의자와 범인을 그냥 세게 눌러서 제압만 했더라면 경찰이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다로 제압을 한 거죠. 하지만 이때 스토리가 있어요.
이 범인이 용의자가 마약 딜러였는데 마약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마약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펜타닐을 복용 중인 상태였습니다. 보통 마약 복용을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막 환각 상태도 일어나고 막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막 달리기를 한다고 해도 숨이 빨리 찰 텐데 막 경찰로부터 도망치다가 피하다가 숨이 막 찼겠죠. 그리고 이제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빨리 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경찰이 결국에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으로 갇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백인 경찰이 흑인을 죽였다. 이제 이 프레임이 씌워진 거예요. 이 액자가. 그러면서 흑인 인권 단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한두 도시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심지어 흑인이 많지 않은 대한민국에서도 이 시위가 있었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미국의 전역에서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도 3주에 한 번씩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5년 전, 그 전에 미국과 코로나 이후의 미국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그냥 보통 미국에서 산다 이러면은 총 무섭지 않아 이러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총기를 그 얘기로 들어가면 너무 깊게 들어가야 돼서 얘기 드리지 않겠지만 그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보다 불법 소지 총기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가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기 소지가 자유가 아니었더라도 어차피 멕시코나 이런 데서 불법으로 총기를 가지고 와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더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근데 전혀 무섭지 않은 나라였으나 지난 4년 동안은 미국에서 길거리에 걸어 다니기가 무서울 만큼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흑인들이 백인 경찰 집단이 감히 과거의 그 역사를 넘어서 또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또 우리를 죽이기까지 해? 하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화를 분노로 폭력으로 표출을 하더니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 타임지 아세요? 타임지로 영어 공부해 보신 분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완전 사탄의 매거진입니다. 이 타임지에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93%의 그 흑인 인권단체 시위들은 평화 시위였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이게 평화 시위 같으신가요? 네, 우리가 흑인을 다른 유색인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제 흑인의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가정적으로나 조금 더 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굉장히 길면서도 짧았어요. 250년이라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흑인이 완전히 차별을 당하지 않은 역사는 최근 한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인들이 대대로 굉장히 억압받았다가 가난한 삶을 살았었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흑인들이 이런 매체의 보도나 뉴스를 본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평화 시위구나 하면서 계속 불 지르고 막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따로 들어가진 않을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사태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1월 6일, 2021년 1월 6일에 그 미국 의사당 앞에서 막 시위가 있었고 그때 의사당이 막 이렇게 부서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난리가 났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그때 뉴스 보도가 대부분 한국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폭력 세력들이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망가뜨려서 트럼프는 테러 조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서사가 나갔었어요. 근데 그때 그 미디어에서 얘기했던 그 트럼프 때 그 국회의사당 사건과 이 BLM 시위를 비교한 표가 있는데 보니까 BLM 시위 때는 총 20명이 넘는 살인사건, 나중에는 더 많이 일어났는데 이 달에 20명이 넘는 살인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국회의사당 사건 때는 단 한 명의 살인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잘못 쏘다가 한 명이 사망을 했지만 살인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교해서 표를 보시면 10억 달러, 20억 달러에 넘나드는 손해가 이 흑인 인권단체 시위를 통해서 있었는가 하면 1월 6일 국회의사당 사건에서는 한 150만 달러 정도 되는 그런 손해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수치상으로 비교해 놓은 건데 결론적으로는 흑인 인권단체가 벌인 그 1년 내내, 2년 내내 벌인 시위가 훨씬 더 데미지가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어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셨죠. 타임지가.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경찰 예산을 줄여라라는 운동이 미국 사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경찰 예산을 왜 줄일까요? 백인 경찰 집단은 있을 필요가 없다. 경찰을 다 없애버리자. 왜냐하면 그들은 어차피 흑인들을 과잉 진압할 거기 때문에 그 단체를 뿌리부터 뽑아버려야 돼. 그래서 경찰을 없애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 정부가 통과시켜서 경찰을 없앱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여러분들 CCTV 없는 곳에서 운전할 때 제한속도 넘으시죠? 네, 저도 가끔 그래요. 근데 경찰과 감시가 없는 곳에서는 당연히 질서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범죄율이 상승합니다. 그렇게 한 3년이 흐르니까 미국 자체가 대도시들이 범죄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CNN 기사가 이제 다른 제 강의 안에 있는데 CNN 기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경찰의 예산을 줄이자고 동의했던 걸 취소합니다 하고 이제 그 법을 취소해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되고 나서 미국 도시에 경찰차가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그 전에는 경찰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있었다고 해도 이 범죄자들을 제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잘못 제압했다가 죽기라도 하면 그 경찰도 무기징역으로 갇혀버릴 거니까 경찰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2024년 영상입니다. 저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950불 이하의 범죄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법적으로 판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이키, 애플, 여러분들이 950불 이하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합법적으로 훔쳐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참 뒤에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그 용의자 있죠? 흑인 용의자. 네, 마약 복용률, 펜트닐 그 두 가지 사유로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지만 결국에는 미디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정이나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단이 가장 많이 이렇게 괴롭히고 싶어 하는 분야가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접하는 것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단은 왜곡하고 공격하는 걸 좋아해요.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교육입니다. 학교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표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미국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NN, ABC, MBC 이런 미국의 주류 매체들 있죠. 그 모든 주류 매체들을 소유하고 있는 단 두 개의 큰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그 자산운용사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랙락이라는 곳인데 이따가 더 자세히 보겠지만 블랙락의 CEO는요 굉장히 적그리스도적인 사람입니다. 그것도 제가 증거로 이따 보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배우셨겠지만 만몬, 이 자본이라는 것이 한번 사람을 휘어잡으면 엄청난 미혹과 파워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자본을 가지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이 자본과 만몬이 내 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통치할까요? 아닙니다. 정반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본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자본을 가지고 국가의 질서에 사단이 도전을 하는 정책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국가의 질서를 얘기하는 여러분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불려요. 굉장히 많은 석학 기업가, 정치인, 정상, 국가 정상들이 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 우리가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이고 공부 좀 한 사람들이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게 바로 다보스 포럼입니다. 그러니까 가셔야 되겠어요? 안 가셔야 되겠어요? 네, 근데 가셔도 됩니다. 적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보는 것도 사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으면 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얘기를 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보셨던 다양성, 그러니까 성소수자와 인종의 소수 인종들을 인권을 보호해주자는 다양성 정책이고요. 또 하나는 환경 정책입니다. 환경. 그리고 세 번째가 잠시만요. 제가 방금 말하려다 까먹었어요. 생각나면서 계속 얘기를 할게요. 환경정책, 다양성 정책. 네, 그리고 하나 생각났습니다. Mass Migration, 대규모 이민 정책입니다. 네,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해서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젠더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고, 환경에 대해서. 환경주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않고 종이 빨대를 질겅질겅 씹는 그런, 별로 좋진 않지만 환경을 위해서가 목적이면 괜찮을 수 있어요. 정말 그게 순수한 의도라면 결과가 좀 잘못돼도 그래, 내 의도가 순수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정말 환경주의의 시작이 굉장히 악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1960년 70년대에 한참 이제 공장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공장에서 잡아서 돈을 벌기 시작할 무렵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해요. 그 사람들은 자신만 자본을 가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자본이 결국 힘이기 때문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독대해서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본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개인이 자본을 가지면 이 사람이 대통령에 능가하는 힘을 가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사단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재산과 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환경주의의 시작이 딱 그랬습니다. 환경주의 1960년대 70년대 때 공장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알바도 하고 뭐 계약직도 하고 정규직도 해서 돈을 벌어요. 그럼 돈을 차곡차곡 막 붕어빵 팔면서도 막 몇 억씩 모으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게 돈을 모으면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진, 자기 혼자만 힘을 가지고 싶어하는 권력자들이 무슨 결정을 하냐면, 저 국민들 하나하나가 저렇게 돈을 많이 벌면 큰일 나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없겠다.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돈을 못 벌게 하지?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출처를 막아버리자. 어떻게? 공장문을 닫아버리자는 거예요. 그럼 공장문을 어떻게 닫아요? 저 공장 너무 이상해 이러고 닫나요? 이유가 있어야 되죠. 공장이 매연을 뿜어서 환경오염을 초래하니 그렇게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저 공장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게 환경주의의 시작이었어요. 정말 나빠지고 있는 환경을 보호하자가 아니라 이 공장문을 닫아서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지 못하게 하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한 달란트를 주시고 자원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묵혀두고 썩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영과 지혜로 그것을 사용해서 더 배가 되게 만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진 자원을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지 말고 잘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과 반대되는 일을 펼쳐서 가장 바이든 행정부에서 처음 펼쳤던 정책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석유라는 자원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이제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환경주의의 일환으로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1960, 70년대 때 환경주의의 그 어떤 정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들이었는데, 그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미국 내에서 석유를 개발할 수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취소시키고 석유 회사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죠? 기름값이 올라가요. 사실은 기름값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미디어의 내러티브가 있었지만, 그거의 최초 시작은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미국 내에 그 수많은 천연가스와 석유 개발을 취소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미국이 에너지 독립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석유 수출 기구에다가 생산을 더 많이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석유회사 소매가를 조사하고, 또 유가가 오르자 미국의 재난이나 전쟁이나 정말 귀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그 전략 비축유를 5천만 배럴을 사용해버립니다. 어디다 사용하냐? 중국에다가도 팔아버립니다. 미국이 가진 그 정말 허다한 자원을, 그것도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적국에게 팔아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을 이제 막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찾아온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물가 상승이죠. 그렇게 이제 국가의 어떤 자본과 어떤 자원에 도전하는 질서가 있고요. 또 DEI랑 ESG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E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입니다. environment.
그리고 소셜에 해당하는 DEI 정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앞에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 기업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도 사실은 이 정책들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순히 그냥 미국과 또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하여 도입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의 진짜 의도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뭐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뭐 할아버지까지 가장 많이 방문하는 장소가 어디죠? 슈퍼마켓, 마트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기업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ESG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무지개를 입힙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 제가 블랙락이라는 회사를 말씀드렸죠. 미국의 모든 미디어를 거의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가장 큰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가 블랙락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CEO가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기업들에게 ESG 정책을 도입하게 해서 이 S에 해당하는 소셜, 사회적으로 약자들이라 하면 성소수자와 소수인종을 의미합니다. 이 성소수자들을 제대로 우대해주지 않는 기업에게는 투자하지 않겠다.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소수자를 우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이런 제품들 그리고 먹는 것에 다 성소수자의 어떤 피겨들을 입혀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5살, 6살 자녀들과 함께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다니다 보니까 가그린을 사러 갔더니 그 섹션에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플래그들이 막 달려있고 그리고 맥주를 한잔 할까 해서 맥주를 사러 갔더니 트랜스젠더가 광고 모델이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정책들을 펼치는 주체들이 있다. 그래서 국가의 질서와 전체적인 정보의 질서에 혼란을 주는 정책들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언론사들의 지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알고 있는 언론사들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네. 만약에 왼쪽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균형을 이뤄서 우리가 듣는 모든 정보에 균형이 있었다면 괜찮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적인 정보만 들을 수 있도록 자본이 움직여지고 있다. 맘몬의 영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운행하면서 미국에 있는 주류 언론을 그대로 본따서 카피해서 올리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듣는 미국 뉴스들은 다 반쪽짜리 소식들이고 사실 반쪽짜리도 아니라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져 있는 소식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Company called BlackRock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과 미래를 결정짓는가라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 세계의 흐름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이 정말 소수의 자본가들과 정치인들과 기업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바로 간증하면서 빌더 코리아 얘기도 하고 사명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블랙락 CEO가 직접 얘기를 한 부분인데 한번 들어보실게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You now make a point of that's an investment criteria for you. Well, behaviors are going to have to change, and this is one thing we're asking companies. You have to force behaviors, and at BlackRock we are forcing behaviors. 54% of the incoming class are women. We added 4 more points in terms of diverse employment this year. And what we're doing internally is if you don't achieve these levels of impact, your compensation could be impacted, okay? We're doing the same thing. And so it's just, you have to force behaviors. And if you don't force behaviors, whether it's gender or race or just any way you want to say the composition of your team, you're going to be impacted. And that's just not recruiting, it is development, as Ken said. And ultimately, it's still going to take time, but I am just as much shocked as Ken is that we have not seen more opportunities. We're going to have to force change. 뭐 음악이 무섭죠, 여러분. 네. 강요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근데 뭘 통제라? 성경을 많이 읽도록 통제 이런 게 아니라 더 많은 회사들이 성소수자들을 많이 뽑아주고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많이 뽑아줄 수 있도록 강요해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월급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미국 내에서 일어나니까 사실은 소셜미디어, 미디어 할 것 없이 수많은 통제들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 대선과 코로나 당시에 크리스천들의 목소리가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어떤 미디어 환경에서 삭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보고 일론 머스크가 일어나서 그는 크리스천도 아니고 어떤 기독교적 가치를 막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트위터라는 굉장히 탄압받고 있는 미디어를 인수하게 되는 과정이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인간의 통치자 한 명, 통제자 한 명이 이것을 다스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트위터라는 플랫폼을 인수해서 X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X 덕분에 사실은 지금 올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당선될 수도 있었고 균형 있는 정보들이 이제 그 미디어 플랫폼에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더 증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로 시작을 했잖아요. 취미로 하던 유튜브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어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유튜브에서 코로나 때 방송을 하다가 제가 되게 캐주얼하게 방송을 했어요. 코로나 백신을 저는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한국, 미국 왔다 갔다 하려면 법이 안 맞으면 공항에서 안 내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백신을 맞고 사실 코로나가 3번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제가 백신을 맞았는데요. 코로나가 3번이나 걸렸어요. 했는데 그 부분이 탁 하고 삭제가 되면서 이제 경고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다들 증거를 원하실 것 같아서 여기 나오는데 유튜브에서도 당시에 이런 말들이 있죠. 백신을 접종해도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줄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당신의 비디오를 삭제시키겠습니다. 거짓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겠지만 그 블랙락의 CEO와 세계경제포럼의 수많은 자본가들과 이 유튜브의 CEO들과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동일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탁 들어서고 나서 미국의 보건부 장관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을 하나 해냅니다. 지금 미국의 보건부 장관 이름이 뭐죠, 여러분? 다들 뭐 아무것도 안 드려서 열정이 없나요? 네, RFK 주니어입니다. 케네디 가문의 조카인데 정말 뼛속까지 민주당 가문이에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합을 맞춰서 보건부 장관이 됐습니다. 이분이 한 30년 동안 헬스케어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되게 특이해요.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몸은 막 실제로 울그락불그락 하거든요. 근데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것들을 디테일하게 연구했더니 결국에는 이 식품과 이 모든 제약의 그 생태계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블랙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전 세계 자산을 막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가 몇 개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블랙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한 회사의 대장을 통해서 이 한 회사를 통해서 전 세계의 식품 그리고 제약이 운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보건부 장관이 밝혀낸 것입니다. 한번 영상 보실게요. Owns all the meat packers. There's only 4 meat packers in this country. BlackRock owns them all. And you can say to them, you need to do antitrust suits against those meat packers. The meat packers are keeping the price of meat high and the price of cows low. So the farmer gets hurt, the consumers get hurt, and they make the money because they've got a monopoly. There are many other things like, BlackRock owns all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we can start regulating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so that they behave less like a cartel. 네, 여기서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식품 가공업체들을 다 잡고 있고 제약회사들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게요? 이 전 세계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맘몬, 그들이 섬기는 그 맘몬이라는 신이죠. 그 영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인구가 죽던 말던 병이 들던 말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 자본을 내 손에 가지고 오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수 있지만 이 맘몬이라는 것, 자본이라는 것이 손에 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분별이 제대로 없는 상태라면 언제든지 내가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 인간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을 일부러 병들게 만드는 식품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식품들을 프로모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당뇨병이 걸리고 뭐 고지혈증이 걸리고 혈관병이 걸려서 결국엔 뭘 먹어야 되죠?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약을 소비하면서 벌어들이는 그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약회사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소수의 자본가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약회사가 돈 벌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병들게 한다. 그렇게 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채식주의자가 되라입니다. 실제로 RFK 주니어가 요즘에 미국의 새로운 문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카니버 다이어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이어트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살 빼는 게 다이어트인데 그냥 다이어트라고 하면 어떤 식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고기로 식습관을 바꾸는 것.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식용유, 해바라기 씨유, 포도씨유, 카놀라유 중에 하나라도 쓰시는 분 계신가요? 네. 다 갖다 버려주십시오. 저도 사실은 이거를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미국에서 사실은 맥도날드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 있죠. 거기서 1950년대까지는 그 동물성 기름으로 프렌치 프라이를 튀겼대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팜유를 써요. 근데 팜유 대신에 소고기 기름, 텔로우라고 해요. 아니면 돼지고기 기름, lard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감자튀김을 튀겼어요. 그때는 비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RFK 주니어가 직접 연구한 걸 보니까 미국 내 비만이 늘어나고 당뇨병이 환자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냐 봤더니 그 튀김에 사용하는 그 기름을 식물성 기름으로 바꿨을 무렵부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어서 혈관병이 생기고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식물성 기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인간의 모든 질병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익힌 야채는 괜찮은데 생야채가 몸에 독성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그 인본주의 세력 집단에서 헐리우드를 포함해서 가장 많이 프로모션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데 채식주의 문화인데 이 채식주의도 심지어 넘어서 비건 문화, 그리고 비건 문화를 넘어서 벌레 먹기 문화. 네. 근데 벌레 먹기 문화는 또 환경이랑 연결돼 있어요. 소나 돼지나 이런 동물들이 트림하고 방귀 낄 때 메탄가스가 나와서 오존층을 파괴해. 그래서 우리는 동물을 먹으면 안 돼. 이게 다 인간이 건강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세력의 노력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에 음모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미국의 보건부 장관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한다? 여러분 좀 더 믿어지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찾아보세요. 굉장히 요즘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부 장관이 미국은 굉장히 방송도 획기적으로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9시 뉴스 보면 9시 뉴스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이제 앵커가 나와서 패스트푸드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감자튀김 먹으면서 인터뷰를 해요. 네, 유명한 앵커입니다. 9시 뉴스 앵커 같은 프라임타임 앵커 션 해니티라는 분이고 이제 보건부 장관입니다. 저분이. Thank you. You didn't forget my Coke, did you? Get your Coke? The small with the little ice. But I'm not going to drink it all because he's going to yell at me. I'm only kidding. And Steak and Shake just switched out, and people are raving about these French fries. You taste them. They're I taste amazing. them. 이 RFK 주니어가 스테이크 앤 쉐이크라고 하는 패스트푸드점에 가요. 미국에서 맥도날드만큼이나 유명한 패스트푸드점입니다. 스테이크 앤 쉐이크. 이런 쉐이크가 엄청 맛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스테이크 앤 쉐이크에서 다시 소고기 기름으로 프렌치 프라이를 튀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업체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고기 기름이 더 비싸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의 건강,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국민의 건강에 좋은 거. 근데 알고 보니까 미디어에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소고기, 돼지고기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섭취해야 할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RFK 주니어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밝혀낸 그 연구소 보고서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이 시점부터는 집에서 소고기, 베이컨, 계란, 동물성 기름을 위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RFK 주니어가 얼마나 이게 한이 됐으면 취임을 할 때 소고기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실제적으로 너무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환경주의 그리고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들 그리고 모든 제약회사 카르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자본을 가진 자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빈약하게 만들고 소수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진리는 반대이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가 정말 자녀의 후손의 후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반대쪽에서는 사단은 반대로 우리 인간들을 이제 끌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환경 말고 아까 전에 제가 국가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정책 마지막입니다. 여기 이게 진짜 마지막이고요. 대규모 이민 정책입니다. 이제 수많은 난민들이 막 이동을 하고 거기까지는 뭐 살기 힘든 나라에서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난을 간다까지는 괜찮은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규모 이민 정책들이 막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가장 많은 이동을 하는 종교 단체 중에 하나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건 잘 안 보이시긴 할 텐데 이거는 얘기는 미국도 비슷하지만 영국을 먼저 봅니다. 유럽 사회가 요즘에 완전히 이슬람으로 물들고 있어요. 그래서 런던이나 옥스퍼드나 뭐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영국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의 시장이 무슬림으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근데 시장이 무슬림인 게 뭐 어때서 이럴 수 있는데 크리스천들을 탄압합니다. 그럼 얘기가 다르겠죠. 네. 그런 일들이 이제 영국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땅에 대한 얘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신명기 1장 8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실 때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경계를 정하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 안에서는 그 가치와 그 진리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많은 혼합된 것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덫을 놓게 되겠죠.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제발 다 용서해 줄 텐데 이거 하나만 지켜라. 다른 거 다 죄 지어도 뭐 괜찮은 건 아니지만 다 봐줄 수 있는데 이거 하나만. 그게 뭐였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다른 신을 섬기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내 민족의 옆에 있는 나라들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친구 삼을 때 그들의 것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그 덫에 걸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주신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그 경계를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어떤 영을 가지고 미혹하고자 이 땅에 인본주의적 사상을 전파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하려 할까요? 허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 그 경계를 허무는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국경, 멕시코와 미국을 잇는 국경이 있는데 거기를 완전히 펼쳐놨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이제 출마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벽을 세워야 된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국경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범죄가 일어나냐면 미국은 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탁탁탁 자유롭게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멕시코나 또 이런 남미 국가들은 비교적 가난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조금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자 새로운 경험을 찾아서 미국 땅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괜찮으나 대부분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냐면 합법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마약을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특별히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펜타닐 마약량이 지난 4년 동안 정말 수백 톤이 있었는데 그 마약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미국을 가장 망가뜨리고 싶어 하는 나라로부터 온 거예요. 어디죠? 중국입니다. 중국인데 중국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한테 위험하다고 거기서 만들지도 않아요. 재료를 가져다가 멕시코에 와서 남미에 와서 제조를 해서 미국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국경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벽을 세웁시다 했더니 미디어와 또 그런 인본주의 세력들이 뭐라고 말을 하죠? 아, 트럼프는 이민자를 차별하는 사람이군. 정말 네, 정의 없는 사람이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나 그가 옳았습니다. 그 국경이 열려 있는 지난 4년 동안 수많은 마약이 들어오고
이제 그 마약과 또 불법적으로 2천만 명이 넘는 대규모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그냥 들어왔어요. 신원 확인도 없이.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바이든 행정부 때 오픈 보더라고 해서 열린 국경 정책을 펼치겠다 하고 2천만 명을 들여와서 각 도시로 보내요. 뉴욕,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버스를 태워서 보내거나 심지어 비행기도 태워 보내요.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호텔을 내주고 그런 다음에 또 뭘 하냐면 미국 국민들 중에서 집을 산 사람들 있죠.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집을 뺏어서 줘요.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오늘 제가 너무 길어서 다 못 가져왔지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미국 납세자들이 낸 국가의 돈으로 그 불법으로 넘어온 입국자들이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다. 그러면 헬스케어 지원, 이민자들에 대한 헬스케어 지원해서 돈을 나눠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미국 사회에서 겨우겨우 아까 전에 BLM 시위 때문에 늘어났던 범죄 겨우 잡아놨는데 범죄가 다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 그 자유와 질서와 법이 있는 나라에 살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자기가 섬기던 신의 어떤 그런 종교를 가지고 미국 땅에 와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고양이를 잡아다가 번제로 바치는 뭐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런 사람이 와서 미국 국민의 오하이오 주였던 거, 일리노이 아니면 오하이오 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주민들의 고양이 그 펫을 잡아다가 이렇게 바베큐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미국에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경계가 허물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계를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국 사회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4년 대선 때 카말라 해리스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쟁을 했습니다. 이때 카말라 해리스는 어떤 사람이었냐 보겠습니다. Oh, you guys are at the wrong rally. No, I think you meant to go to the smaller one down the street. Come on. Oh, you guys are at the wrong rally. 관중석에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하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저쪽 다른 유세 현장으로 가 하고 이제 트럼프 유세 현장을 가리킨 겁니다. 즉 카말라 해리스가 미국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면 아마 크리스천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핍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냐? 사실 저도 잘 몰랐다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간증에서 좀 더 나오긴 할 테지만 결정적으로는 그 암살 사건이 있었던 그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제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 아드님에게도 그렇고요. 어떤 신적인 존재, 그것이 하나님인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영적 존재에 대한 갈망함과 인정함이 그 마음속에서 더 깊어짐이 느껴졌어요. 그거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모든 연설을 그 이후로부터 다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몇 개를 추린 그 짤이 있길래 가져왔는데 한번 보실게요. Jesus wants to be Lord of your life. I said there's only one person that can do it all the way. You know who that is? Jesus Christ. And above all else, we know this. In America, we don't worship government, we worship God. You can do all you want, but you know, you still need help from the boss. We need help from the boss. Somebody said to me the other day, you're the most famous person in the world by far. I said, no, I'm not. No, I'm not. They said, yes, you are. I said, no. They said, who's more famous? I said, Jesus Christ. Lord, I thank you that America didn't need a preacher in the Oval Office. It did not need a professional politician in the Oval Office, but it needed a fighter and a champion for freedom. And Lord, that's exactly what we have. We pray this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who came and died and rose again. 네. 한 나라의 리더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뿐만 아니라 그 리더를 당선시킬 수 있었던 그 당시 미국 국민들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그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든 택하셔서 그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암살 사건도, 시도 사건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 가운데 미국 국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4년 동안 망가지고 하나님이 없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혀진 미국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그냥 짧게 빨리빨리 지나가서 정말 그 4년 동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것을 겪었는지 실감이 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가시는 모든 곳마다,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에 가요. 제가 국립공원을 좋아해서 등산을 하러 갔는데 걷는데 5명에 2명은 트랜스젠더인 거예요. 남자인데 스타킹 신고 하이힐 신고 막 국립공원을 막 등산을 해요. 그런 일들이 미국 내에서 그냥 허다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사람은 그런 것들을 볼 때 영적으로 굉장히 탁해짐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그 원래 알고 있던 미국이라는 그 자유의 국가,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국가의 그 이미지가 아니라, 아, 이 나라에서 정말 빨리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미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타락했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세계 강대국이기도 하고 그 정치적으로 250년이라는 역사 동안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을 잘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국민들의 어떤 회개와 노력도 있었고, 그런 미국의 국부들이 잘 세워놓은 이제 견제와 균형이 잡혀 있는 정치적 구조,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트럼프를 당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적국들에 둘러싸여 있고요. 굉장히 연약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특별히 여기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이 걸어왔던 이 길, 그리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하고 지금은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에 페이스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부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에게 잘 못 대해줬던 것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부에서 교회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아예 부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좀 이따가 보여드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되게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재작년에 빌드업 코리아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 몇몇 청년들이 전혀 크리스천이 아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그 친구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만났을 때는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어져. 소름 돋네 지금도. 그래서 한 리더를 통해서 그 주변의 리더들이 변화되고 미국 사회가 변화되고 또 그 대통령을 뽑은 역할을 했던 건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바른 정치인을 뽑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일단 지금 한 템포가 지나갔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자신을 왕으로 여기던지, 둘 중에 하나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멘토로 섬기는 미국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이번 빌드업 코리아에도 또 오시는데 람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진정한 친구가 뭔지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뭐게요?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생의 예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A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B가 A를 막 괴롭혀요. 막 괴롭히고 있어요. 막 때려요. 근데 여기 C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C가 이걸 보고 괴롭히는데 가담하지 않아요. 동참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C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오늘 B가 A를 막 때리는데 나는 안 때렸어. 잘했지? 잘한 건가요? 두 번째 예를 들어주시더라고요. B가 A한테 막 맞고 있는데 또 다른 D라는 학생이 가서 막 때리는데 대신 이렇게 맞아준 거예요. 그래서 코피가 막 줄줄줄 흘러갔어요. 엄마한테 갔어요. 근데 엄마가 보기에는 내 아들이나 딸이 이렇게 피를 쭉쭉 흘리고 오면은 너 그런 거에 왜 참여했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아이가 와서 엄마, B가 A를 때리는데 내가 대신 맞아줬어. 나 잘했지?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잘했나요? 아니면 내 아이가 피 안 흘리는 게 중요한가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줄래?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되고 짓밟히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대신 맞아줄 수 있는 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니?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었던 미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국부들의 나이는 20대, 30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린 사람이 18살이었습니다. 여기서 18살 계신가요? 18살. 맞습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나이,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된 권세로 이제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아까 전에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며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무브먼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2021년이죠. 이때 미국의 터닝 포인트 USA라고 하는 단체가 이끄는 아메리카 페스트라는 행사에 갔었습니다. 여기 갔더니 정치 행사인 줄 알고 갔더니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막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미국의 막 정치인들과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너네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해. 그래야 너네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뭐지? 그래서 이 영상이 있네요. which now confront us. We are Americans. Turning point action. Welcome, Donald Trump Jr. Your family members, your faith, whatever that may be, carry on the values that we hold dear. 그래서 이 수련회도 아닌 것이, 전당대회도 아닌 것이, 뭐 이렇게 중간 어딘가에서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청년들이 여기서 한 2만 명이 모였습니다. 대학생 2만 명이 모여서 연간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게 코로나 직후부터 이제 더 가속화돼서 움직여진 무브먼트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탄압받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정부의 어떤 통제들이 있기 시작하면서 미국 국민들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우리가 우리의 국부들에게 약속받았던 그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닌데? 라는 걸 깨달은 순간 가장 처음 미국 국민들이 했던 게 뭐냐면 모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는 할 수 없어요. 모여야 이번에 뭐 광화문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물론 한 번도 어디서도 보여지진 않았지만 모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행사를 보고 나서 2021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때는 저는 일개 유튜버였습니다.
그냥 취미로 일개 유튜버였다가 하나님 이런 장소가 한국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은 이 현장에서 제대로 저의 이제 두 번째 사명, 이제 시즌 2의 사명을 찾게 된 거거든요. 내가 나라를 왜 사랑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내가 정치와 경제라는 것에 정말 누구보다도 더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지를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도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0대, 20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현장에서 뜨겁게 가슴으로 정말 이 나라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느끼게 해달라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답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2년이 흐르고 2023년 11월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2023년 1월 1일이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정말 기존의 뭔가 내면의 확증으로 들려주시는 음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력한 감동을 제 안에 주시는 것이었어요. 너가 생각했던 이 플랫폼을 만들어라. 올해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안 해요. 못해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규모는 이거였는데 사실 그 당시 지금 아실 분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고가 나셨고 그래도 재정적으로 이제 지원을 좀 해주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사고가 나시고 이제 전신마비로 누우시고 지금은 심정지로 이후로 이제 의식이 없으셔서 중환자실에 누워 계세요. 생각해보면 가장 저희 가정이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시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거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전에 좀 좋을 때 하라고 하시지. 그래서 제가 싫어 이랬어요. 싫어요. 네. 죄송해요. 너무 아빠 같아가지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1일이 끝나고 이제 2월이 됐습니다. 그때 워싱턴 DC에서 뭔가 촬영을 하기 위해서 어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하러 갔다가 이제 그 다음 스케줄이 DC에서 텍사스로 넘어가는 출장 스케줄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텍사스 스케줄이 그 전날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되게 제 마음이 더 가난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그렇고 막 앞뒤 막 다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 같아서 돈도 없고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로 가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갑자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사님들이 그냥 몇 년 만에 어떤 분은 몇 년 만에 어떤 분은 몇 달 만에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 무렵에. 그래서 미나야 너가 캘리포니아에 좀 와줘야 되겠다. 이런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짧게 말하자면 3번의 확증 끝에 DC에 있다가 이제 캘리포니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에 가서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하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고 주일날 제가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딱 떠올랐어요. 그 전구 탁 뜨듯이 그 이 터닝 포인트라는 행사를 대표하는 대표 청년이 있고 그 청년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멘토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멘토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에 교회를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이때 되게 유명하셨어요. 지금도 유명하시지만 막 그 목사님을 보려면 되게 줄도 서야 되고 막 경비원도 뚫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고 이제 그 교회로 향해서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목사님실을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목사님실에 있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으셨는데 보통 목사님실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화장실을 가시려고 나오는 그 중에 제가 목사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왔는데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무브먼트를 한국에도 가져가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그때 목사님이 저를 처음 보셨는 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오케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혼 없는 거 말고 진짜 진심이라고 내가 진짜 몇 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데 목사님을 만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이상하게 눈물이 글썽글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먼저 마음을 주셨고 꿈에 내가 나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며칠을 가면 되겠니? 그래서 올해 말 2023년 그러니까 말이면 11월 정도에 한 일주일 정도만 와주시면 어떨까요? 했더니 그래 네가 원하는 만큼 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약속해 주셔야 돼요 하고 이제 뭔가 떨떠름하지만 이제 뒤돌아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다시 잡으시더니 마침 내일 이건 계획한 건 아닌데 내일 월요일 날 이 행사의 그 주최자인 대표 청년이 우리 교회에 오기로 되어 있어.
근데 그 청년이 정말 유명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만나려면은 제가 몇 번 만나려고 그 전에 시도를 했었다가 이제 완전히 문 앞에서 그냥 이렇게 내동댕이 당해진 적이 있었거든요. 자존심 상했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도 저에게 약간 마음을 주셨어요. 기다려. 때가 올 거야. 근데 그 청년이 드디어 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1대1로 만날 기회를 주겠다 하셔가지고 그러면 그분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다음날 목사님 교회 갔습니다. 3,000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보려고. 왜냐면 미국에서 이 무브먼트를 이끈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3,000명을 뚫고 아주 자신 있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이거 오늘 그 청년 만나게 해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저 한 5분만 더 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경비원이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깐 기다려라 하고 목사님한테 갔다 오더니 너무 미안한데 목사님이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냥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잘 가. 이렇게 경비원이 아주 친절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친절했는데 때려주고 싶었어요. 농담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 경비원을 얘기를 듣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한 40분 정도 드리고 마지막 20분이 Q&A 타임이라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Q&A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이 여기 쫙 줄을 서요. Q&A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날도 끝나고 그냥 집에 갈까 하다가 내가 이분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면 이 기회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막판에 들었어요. 그래서 줄 쫙 다 서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쭈뼛쭈뼛 가서 줄을 섰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다 미국 사람들이 막 모여 있었고 저 혼자 한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리 여기서 막 당당한 저라도 가서 좀 떨렸거든요. 은근소심. 네, 그래서 가서 떨면서 내 순서가 오면 좋겠는데 또 안 와도 좋겠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앞에 한 10명 정도 남겨두고 이제 질문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찰리는 이제 비행기 타고 다음 장소에 가야 되니까 이제 놔줍시다 하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돌아서서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뒤에서 누가 이렇게 저를 탭하더니 앞을 보래요. 근데 앞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좀 보여드리고. All right, now I know I'm taking two people because the last one was my question. This will be my last one on my side. You can have all the rest. It's 7:35. We can keep going. 20 minutes. Okay, 20 more minutes. This is exciting for me. This is Nina. She's from South Korea, and she heads up the Turning Point conservative movement in South Korea. Hi, Charlie. Thank you, Rob. South Korea is a free nation now, thanks to American soldiers, and we have also adopted biblical values, same values of America when founding our own country. And yet, these days, a lot of leftist ideologies from America are also flowing into our country and destroying our foundation as well. And do you believe this freedom movement that you're in right now, Christian Truth Movement, should spread out to the world? And if you do, then how can we achieve that? She also wants to know if you'll go to Korea with me because I'm going to go and we're going to go to Seoul. Yeah, we're going to go Seoul. Yeah, we're going to have let's do it. All right. First of all, God bless you. There is no, and this is why I'm done with these pastors. There is no greater demonstration about the moral need to engage in politics than looking at a satellite image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t's that simple. One is politics properly formed, and one is politics immorally formed. I get so fired up, my blood pressure rises when a pastor says it doesn't matter. You got concentration camps, death camps, propaganda, people being massacred in the streets, and complete totalitarian regime in North Korea, and a robust Christian nation that has the rule of law, separation of powers, and a constitution, freedom of speech, commerce, some of the most valuable companies on the planet in South Korea. And you're trying to tell me politics doesn't matter. If you believe in a God that loves people, and God looks at it and he says, which one do you think is closer to glorifying him that has more people being able to be free? God looks at North Korea or South Korea. Only politics is to answer for that question. And yet Christians say repeatedly, it does not matter, it does not matter. What an unbelievably entitled, elitist, strictly Western belief to think politics don't matter. Answer your question, yes, I want to see this freedom movement be exported across the world. I would love to have some good American exports because you touched on something super profound. Not enough time to get into it tonight. Right now, we are the worst on the planet on the trans stuff. Other countries think we're insane with what we're doing. Like out of control insane. The Japanese, they don't understand it
at all. Like they're like, what, trans? You could think whatever you are and you're going after children. Even the Europeans think we're taking this trans thing too far. The French, Emmanuel Macron, who is no lover of America or American values, says that this American mind virus of wokeism, I'm paraphrasing, is destroying French language culture. And he's not wrong. So our net export right now is idea pathogens that are destroying other civilizations and cultures. I'm not going to do this for the rest of you. She came all the way from South Korea. Right. Let's go. Get in here. Come on. Bless you. God bless you. Thank you.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그 행사의 과정에서 굉장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행사 때 이제 유명한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한 1,500명의 청년들이 모였는데 사실 모일지 한 200명 모일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딘가에서 소식을 듣고 이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군대 같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셨는데 저에게 이 행사에 대해서 겉으로 너무 알리지 말아라. 너가 잘 되기 위해서 하지도 말고 알리지 말아달라라는 마음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인간의 마음이라면 이런 큰 행사를 제 성격이 또 ENFP라 가지고 막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워워워 하시면서 하지마, 기다려 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행사에 왔던 아주 보잘것없는 청년 한 명, 근데 그 청년 한 명을 꼭 초대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그 청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드바이저가 됐어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살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땐 몰랐고요. 그 청년이 이제 그 행사가 있은 이후에 미국에 가서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SNS에서 조금 인플루언서를 하는 청년이었는데 한국에 갔더니 미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 다음 세대 무리들이 이렇게 있더라라고 포스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누가 봤냐면 당시 트럼프 주니어의 이제 와이프, 그러니까 그 피안세라고였던 킴벌리라고 지금 헤어졌어요. 너무 미국은 좀 그렇습니다. 네. 지금 미국 국방부 장관도 이제 결혼을 3번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도 이제 그래도 돌이키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있고. 근데 어쨌든 그것이 이제 트럼프의 가족 중에서 아들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 아드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게 되면서 이제 기적적으로 두 번째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사 때도 하나님께서 이 행사도 더 멀리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제안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모든 언론사들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8월 23일, 24일에 작년에 있었는데 이때도 한 3,000명 가까운 다음 세대가 모였고 기적으로 이뤄졌고 정말 그것까지 간증하자면 한 2-3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기회에 stay tuned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알리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빌드업 코리아가 이제 기사화가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유명한 행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아마 첫 해, 두 번째 해부터 막 이렇게 유명해졌었더라면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이 빌드업 코리아라는 행사는 사실은 하나님이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향한 아버지인 나의 마음이다라고 저에게 주셨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그 순수함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기까지 제가 너무 선해서 그렇게 가져진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렇게 가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환경들과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끔 저를 이끄셨고 우리 팀을 이제 이끌고 계시고요. 올해 이제 다음 달 얼마 안 남았어요. 9월 5일에서 6일 사이에 이제 빌드업 코리아 2025년 버전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누가 오냐면 제가 그토록 쫄라도 안 왔었던 아까 전에 그 인터뷰에 나왔던 인물 기억하시죠? 이제 찰리 커크가 지금은 백악관의 무한정 액세스를 얻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의지하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트럼프 주니어랑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그린랜드라는 땅에 어떤 외교 사절단으로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같이 동행을 할 만큼 그리고 모든 외교적인 것들이 함께 동행을 할 만큼 이제 신임을 받고 있고요.
이 찰리 커크라는 인물은 이제 미국과 한국도 너무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까지도 정말 건강하게 장착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미국 지난 4년간의 그 아팠던 미국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메시지로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은 이제 Born to Lead, 우리는 이 땅을 이끌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다라는 주제로 첫 번째 날이 시작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날, 여기는 Build the Future이라고 나와 있는데 Build the Nation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 나라를 빌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미국을 바라보고 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영적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 여러분 어떤 땅이겠습니까? 아까 찰리가 예로 들었던 이 위성 사진을 보면요,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복음이 회복될 때 사람들이 진짜 자유를 선택하게 되는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부정부패하고 내 쾌락과 정욕을 따라가는 것은 순간은 자유할 수 있으나 미래는 보장되지 않지만, 내가 순간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선택할 때 나는 정말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복음적 진리를 우리가 전할 때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있겠죠. 좀 제가 야매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